이번 키워드는요. 올 것이 왔답니다. 올 것이 왔다. 통상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왔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올 것이 왔다. 자,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 제동에 울며 겨자 먹기 플러스 5원. 한국전력 올 인상분 다 썼다. 이게 뭘까요? 지금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전기요금을 올릴 때는요. 이게 분기별로 올릴 수 있는 폭 그리고 1년에 연간 올릴 수 있는 폭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미 그걸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올리기가 만만치 않다가 되는 거죠. 한전 단가 조정 연간 플러스 마이너스 10원 건의했지만 정부에서는 거부. 그래서 그냥 지금대로 5원, 뭐 5원 정도 올리기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4분기에는 이미 이 인상폭을 다 썼기 때문에 추가 인상 못한다. 이래봐야 뭐 적자 해소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한전 적자가 너무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한 거거든요. 일단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다음 기사 보죠. 그런데요, 이 전기요금 인상 지금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놓고 이런 얘기가 어제 나왔어요. 한전 사장, 문재인 정부의 전기료 인상을 10번 요청했는데 한 번만 딱 승인해 주더라. 나머지는 못 올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올려야 됐는데 못 올렸다는 게 됩니다. 인상 지연되며 적자가 계속 쌓였다. 그리고 국민의힘 정책의총 어제 참석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탓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올려야 될 때 안 올렸다는 거죠. 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에 따르면. 자, 그럼요. 이 전기요금 관련해서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 장제원 의원이 대표로 있는 그 행사에서 그 포럼에서 관련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1월 대선 경쟁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시장 경제를 얘기하면서 시장 경제의 본질을 또 건드리는 그러한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효율도 가져올 수 없고 바라는 혁신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전 같은데 적자가 엄청나게 많아도 불구하고 그 한전의 전기 가격을 매기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꾸 이러고저러고 말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가격 인상이라는 것을 일부러 하겠어요? 코스트를 맞춰야 되니까 가격을 인상을 한다고 그러는 건데 가격에 대한 간섭을 해가지고서는 시장 경제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갖다 할 수가 없어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이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자, 유석준 대변인. 어제 사실은 국민의힘 정책의총 자리에서 이제 많은 의원들이 이게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올려야 됐는데 안 하고 탈원전에서 지금 이게 뭐냐. 우리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만 뭔가를 다 온팍 썼다. 그리고 우리가 사과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막 써졌지만 지난 1월입니다. 대선 경쟁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안 올린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지금 이걸 깨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지금? 대선 때 이제 올릴 수 없다, 올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당시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그래서 그 변수가 없었죠. 예, 에너지 가격이 지금처럼 오르지 않았던 때였고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정부의 역량으로 가격 인상을,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듯 싶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시장 경제 체제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 가격 통제라는 가장 그 원초적인 통제 방식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 누르고 있을 경우에 결국 한전은 공기업인데 적자가 몇십 조씩 이렇게 누적이 되는 상황,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가는 거고 눌렀을 때 그 부작용이라는 게 또 있는 겁니다. 다른 부분까지도 연관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은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느냐의 원인 분석도 뭐 좀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누구나 예상하듯이 탈원전, 지난 5년간 있었던 문재인 정부에서의 원전에서 탈피하자 이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상식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 5년, 이제 2개월도 안 됐는데요. 5년간의 정부를 이어가야 할
운영해야 할 현 정부 입장에서는 멀리 보고 지금 조금이라도 나중에 가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소폭이라도 가격 인상을 하는 것이 그것이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석 전 대변인이나 이제 국민의힘 생각은 이게 다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우리는 억울하다. 약간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은? 뭐 억울한 측면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김용주 전 의원님. 네. 문재인 정부 탓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억울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뭐 억울한 측면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전 정부 탓을 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그러나 지금 현재 나타나는 거 국민들이 그런 것을 헤아립니까? 그렇구나. 전 정부 탓이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지만 아깝고 어려운 것은 현실이고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도 김종인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을 뭐 전 정부 탓이라 하더라도 현재 우리 정부가 어떤 대책을 할 것이냐 예. 조금 더 솔직하게 뭐 전 정부 탓보다는 현실적으로 이것을 한전이 지니고 있는 리스크를 좀 차감해가는 과정 또 국민과 함께 더 솔직하게 고통을 분담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함께 노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전기요금 이른바 이제 공공요금이잖아요. 근데 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이거나 정책적인 철학의 문제일 수 있어. 이거는 정부가 일반 국민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통제를 해야 되는 대상이냐? 아니다. 이거 역시 그냥 시장 기능에 맡겨서 오를 때 오르고 내릴 때 내리게 된다. 이게 항상 갈등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용준? 그래서요. 지금 이제 전기요금도 예. 아마 이제 가격 시간대별로 소비자들이 소통하게 되고 전기를 스스로 특히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시장을 열어주고요. 예. 전기 시장도 가스도 지금 독점화되어 있는데 가스공사 같은 경우 너무 일을 안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만큼 어려운데요. 가스공사가 뭐 저 대놓고 제가 비판을 하겠습니다만은 정권 이완기에 여러 가지 가스를 수급하거나 예.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다양한 어떤 그런 체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요.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게 일정 정도는 이런 시장에 맡기도록 여러 가지 유연화되고 법제를 열어주고 다만 이 정부에서 생각할 때 거의 말로 하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요금을 특별하게 예. 뭐 장애인, 노인층, 예. 뭐 독거노인들 이런 어떤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말하자면 요금을 깎아주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경제에 따라가지만 주요하게 보호해야 될 대상자들은 좀 보호해주는 이런 기조여야지 국민 전체를 놓고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다 올라가지 말자 이렇게 그 정치권이 얘기하는 것은 아마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더 어렵다. 그럼 정치적 논리로 하면 언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도시가스 지금 요금 올려야 될 텐데 올릴 수 있겠습니까? 예. 전기요금 얘기하면요. 이렇게 좀 약간 좀 어려우신 분,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차등을 줘야 된다. 그리고 가정용과 산업용이 왜 단가가 틀린가? 이거 굉장히 복잡한 상황으로 가게 되거든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실 전기요금이요. 그래서 자 그런데요. 국민의힘 사실 지금 집권 여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뭔가 비판을 하지만 이걸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거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안 그래도 고물가로 민생이 어려운데 지지율 악영향 우려 전기료 인상에 노심초사다 지금. 이거 어떡하지 이러는 거예요.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이거 잘못 올리면 큰일 나는데 이런 거예요. 여당 잘못은 문정권 사과는 우리 이게 뭡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앞서서 지지율 전해드렸죠. 지금 지지율 심상치 않아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이요. 걱정인 거죠. 노심초사를 합니다 지금. 자 김재섭 위원장. 사실 이 물가 다 오르고 있는데 전기요금도 오르니까 이게 더 오르겠죠 물가가. 그러면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인데 지지율도 지금 어렵고요. 이건 뭐 여당으로서 속수무책입니까 그냥?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청구서가 이제 날아온 거거든요. 청구서가 날아왔다 이제. 예, 이제 이걸 갚아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서 동시에 이제 지지율은 빠지게 되는 그런 그 상황 속에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 이제 마주를 그렇죠. 하고 있는 건데 경제가 대표적으로 물가하고 실업률인데 그게 올라가면 네. 타격을 입죠 지지율이. 당연히 이제 지지율 타격이 있고, 근데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모든 계층에 대해서 물가 억제를 해버리게 되면 사실은 경제 외교가 굉장히 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계층에 대해서 모든 물가를 일시적으로 우리가 다 억제를 한다 그러면
경제가 뒤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좀 오르는 것들을 오르는 대로 좀 내놓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라고 예. 하면 이제 뼈를 깎는 구조 개혁들을 해야 되겠죠. 예. 사실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물가 인상률이 좀 덜 해가지고 그나마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자가 주거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은 자가 소유를 함으로써 들어가는 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원리금도 굉장히 높고 지금 이자가 높은 예. 상태이기 때문에 세금도 지금 많아져가지고 예. 세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물가가 과소평가돼 있다는 겁니까? 오히려 저는 더 가소평가되고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임을 우리가 직시를 하고 오히려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에서는 이 집값 안정, 그다음에 공공요금 안정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 이제 지지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경 쓰이지만은 그 문재인 정부 때 잘못했던 일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작업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예. 말씀대로 우리가 집값이 너무 많이 상승해서 그 소요되는 비용들을 줄이기 위해서 집값을 예. 좀 안정시킬 필요가 분명히 또 있는 것이고요. 동시에 공공요금을 우리가 올리지 않으려면 동시에 원자력이라든지 충분히 에너지 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예. 에너지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토실 탈원전하면서 그런 것들 다 우리가 망쳐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모든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말 그대로 그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계층에 다 일시적으로 돈을 다 그렇죠. 지급을 한 경우가 예. 있었는데 오히려 물가 인상을 갈수록 소수 어려운 계층들에게 집중적으로 더 지원을 해야 되는 방식으로 우리는 다시 방법을 바꿔야 되고 또 이제 농업과 관련돼서도 공급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수입에 있어서도 과감한 혁신들이 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개혁을 할 때다. 청구서가 날라온 이상 우리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훨씬 더 침착하게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개혁을 하게 되면 지금의 지지율이 일부 빠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예. 1년, 2년, 3년 뒤에 훨씬 더 윤석열 정부는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고 5년 뒤를 돌아봤을 때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그래 5년 동안 뭘 했는가라고 예. 물어봤을 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자신 있게 우리는 이러이러한 개혁 과제들을 수행했습니다라고 예. 사후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바꾸는 과정, 개혁의 과정으로 좀 이해해달라. 뭐 그리고 속수무책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닌가.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상황은요.